오늘은 2024년 6월 7일이죠. 12년 전 오늘, 그러니까 2012년 6월 7일인데요. 서울시에서 노숙인 권리장전을 제정한 날입니다. 권리장전 표현에 따르면 노숙인에게도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있다.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고 의사에 반하는 강제조치 당하지 아니한다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법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노숙인복지법에도 노숙인이, 홈리스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얘기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숙인 권리장전 제정된 지 12년이 됐는데 과연 잘 지켜졌을까요? 그동안 수많은 형벌화 조치들이 지하보도 광장 등의 공공장소에서 이뤄져 왔다. 공중에 개방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홈리스에게는 공존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다. 홈리스의 짐은 무조건적으로 폐기되었고 홈리스의 잠은 제한 없이 제지되었다. 지난 1년간 민간 모두는 홈리스 탄압의 주체를 자처했다. 민간 기업 서울스퀘어는 공공시설물인 서울역 앞 지하보도에 머무는 홈리스에게 자리를 옮길 것을 강요했다. 경찰은 홈리스를 표적으로 삼는 부적법한 불신검문을 상반기 내내 벌여왔다. 무엇보다 서울시는 홈리스 인권을 보장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하고 있다. 2012년 6월 7일에 제정되어 오늘로 제정 12주년을 맞는 서울시 노숙인 권리장전은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해 노숙인 시설 벽 구석에 박혀져 있을 뿐이다. 형벌화 조치 방관하는 서울시를 규탄한다. 사회적 약자들의 공공장소 이용 권리 지금 당장 보장하라. 저희가 현장 활동을 하면서 보이는 사건들이, 현장들이 과거와는 굉장히 좀 다르게 홈리스를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형벌적으로 대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고, 이것을 데이터로 좀 확인을 해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동안 실태조사를 4군데에서 진행을 했는데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고속터미널 이 4곳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4곳이 서울 지역에서 거리 홈리스가 가장 많이 분포한 1, 2, 3, 4위의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70% 정도가 가장 많은 서울역 홈리스가 계신 서울역에서 진행을 했고, 전체 응답자의 57.7%가 거리 홈리스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이 노숙지역 공공장소에 어떤 형태의 거처라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나와서 생활하고 있다, 포착되고 있다라는 것으로도 응답자의 거처를 보아서 알 수 있었습니다. 조사를 통해서 크게 한 4가지 정도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응답자 일반 현황을 통해서 정책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을 챙겨보았는데요. 2020년대 이후에 신규로 홈리스 상태에 처한 이들의 비율이 가장 많았고, 또 만성화 우려가 높은 장기 홈리스 상태가 우려된다라는 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IMF 그러면 홈리스 발생의 원인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IMF 그 외환위기가 끝난, 그리고 그 채무 상환이 끝난 2000년대 이후에 맨 처음 홈리스 상태에 진입한 이들이 81%였습니다. 이것을 좀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 사회는 IMF 환란이 지났지만 계속해서 홈리스 상태를 내모는 그런 엔진이 돌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홈리스 시작을 이렇게 연대별로 구분해 보면 코로나 위기가 도래한 2020년도 이후에 최초 홈리스 상태에 처한 비율이 32%로 가장 많습니다. 따라서 이 코로나19 위기와 홈리스 발생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제대로 된 통계조사가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전 세계적으로 홈리스가 주거가 없거나 밀집한 곳에 살고 있는 홈리스에게 코로나 위기가 얼마나 더 편중되어 있는지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리스 발생이 코로나 위기의 이후에 가장 많이 있었다는 것은
주거를 중심으로 한 홈리스 지원 체계의 재편이 필요함을 얘기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번 조사를 통해서 민간 기업에 의한 공공장소의 침범 그리고 그에 따른 홈리스 퇴거 조치가 특징적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난 1년 동안 공공장소에서 퇴거를 요구받은 홈리스는 34.6%, 3명 중에 1명 이상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퇴거를 요구받았고 평균적으로 13.6회라는 것입니다. 1년 동안 13.6회면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퇴거 요구를 받았다는 것이고 퇴거 요구를 받은 이들의 주거 형태의 75%는 거리 노숙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거리에서도 내몰리면 갈 곳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 홈리스를 주 대상으로 진행되는 퇴거 요구는 이들을 궁지로 내모는 행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퇴거를 요구받은 장소가 지하보도가 28.6%, 철도 역사 연결 통로가 23.8%, 이 둘을 합치면 50%가 넘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민간 기업에 의한 홈리스 퇴거, 이것도 지하 연결 통로입니다. 그리고 철도 역사가 서울역도 그렇고 용산역도 그렇고 민간 자본 유치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업시설과 영무시설을 연결하는 연결 통로에 민간 경비원들이 와서 홈리스를 체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목격되고 있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도 주로 퇴거되는 위치가 이런 연결 통로, 지하보도라는 것이 나타났고요. 그럼 누가 퇴거를 요구하느냐, 명하느냐라고 봤을 때 민간 용역 경비원이 72.2%로 가장 많았습니다. 요구 주체도 민간, 그리고 요구받은 장소도 민간과 공공이 접합되는, 그래서 실제는 공공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이 통치하고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그래서 민간 기업에 의한 공공장소의 침범이 심각하고 그에 따른 홈리스 퇴거 조치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결과인데요. 올해 2월에 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기동순찰대가 출범한 것 아실 겁니다. 이게 작년에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하면서 예방하고 조치하겠다라고 만든 경찰청 산하의 두 조직입니다. 근데 우리가 활동을 하다 보면 늘 거물하던 그런 경찰이 아닌 거예요. 남대문 경찰서 산하, 서울역 파출소가 아니고 이상한 소속을 알 수 없는 이들이 스타렉스를 타고 와서 홈리스를 검문합니다. 그리고 노숙인 시설 실무자들한테 물어봐도 스타렉스 탄 경찰들이 와서 홈리스를 검문하고 있는데 당신들 소속이 뭐냐 해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대문 경찰서 소속의 경찰에게 물어봐도 매일 나온다고 하고 경찰이 기동대에게 왜 이렇게 나오냐라고 물어보면 간섭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문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사실 형사기동대나 기동수찰대의 존재에 대해서 당사자분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검문을 할 때 아시다시피 경찰 직무집행법상 단등 성명을 대고 왜 검문을 하는지, 그리고 검문의 대상은 거수자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이 검문을 할 때 대부분 95% 정도는 94.3%는 검문의 이유와 소속을 밝히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경찰, 남대문서 혹은 서울 역파에서 나왔겠지라고 추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기동대가 얼마나 홈리스를 검문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활동의 영역이 얼마나 거리 홈리스 밀집 지역에 치중되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보아야 되지만, 어쨌든 저희가 활동을 통해서 그들이 여러 차례 홈리스를 특정해서 검문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지난 1년 동안 불신 검문을 받은 홈리스들은 전체 51% 정도로 나왔습니다. 절반 이상이 검문을 경험했고, 경험자의 주거는 거리 노숙 상태가 60.4%, 노숙인 25시설이 20.8%, 한 80% 정도가 거리 노숙을 하거나 거리 노숙인 이용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검문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명에 대한 심층 응답도 진행을 했는데요. 여럿이 지나가더라도 꼭 우리 노숙하고 있는 사람만을 검문하더라. 하다못해 노숙인 시설 앞에 모퉁이 진 곳에서 경찰 2명이 있다가 지나가면 나와서 검문하더라.
이게 표적 삼는 거 아니면 무엇이냐 이런 증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공권력이 홈리스를 특정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로 인권 침해와 차별에 대한 조사였는데요. 홈리스 당사자들이 침해와 차별이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굉장히 수용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정책적인 개입이 절실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신검문과 태거 이외에 다른 침해와 차별을 겪은 적이 있는지 조사했는데 주변 환경에 따른 어려움이 53.4%로 가장 많이 나왔고, 차별하는 시설, 일상생활의 안전 위험 이런 것들이 그 순서로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에 의한 침해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노숙 환경 자체가 굉장히 인권 침해적이다라는 것을 가장 많은 응답을 했는데, 이에 더해서 어떤 퇴거라든지 단속, 물품 폐기 이런 것들이 덧대어질 때 거리 홈리스의 삶은 굉장히 더욱더 삐뚤어질 수밖에 없음을 나타낸다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런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셨느냐라고 여쭤보면 78.5%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을 요구했고 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비율은 16.5%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서울역 광장에 나가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도 어떤 행인이 지나가면서 저희 둘을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카메라 달라라고 하고서 그 사진을 지웠습니다. 그러나 이런 적극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이들은 거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제 노숙하는 모양, 형태 이런 것들을 인터넷에 동영상이라든지 사진 이런 것들을 올려서 자기가 주목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긍정적인 이득을 취한다든지, 혹은 언론의 경우에도 충분히 취재의 목적과 어떻게 활용될지를 설명하지 않아서, 여성 거리 홈리스들 같은 경우는 얼굴이 다 노출이 돼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딸과 그렇게 헤어지셨다면서요 라고 하면서 개인사를 너무나 훤히 알고 있어서 여러분 충격받았던 이런 사건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응답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인권위원회가 매해 국민인권의식 조사를 하는데 작년도 그 조사 결과를 보면 인권 침해와 차별에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경제적 빈곤층이 나타났고, 이것은 2021년도부터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할수록 인권 침해에 취약하다라는 것이 인권위 조사로 나타나고 있는데, 응답자가 접했던 혐오 표현의 대상 중에 노숙자의 비중은 10.7%로 나타났는데요. 이 비중 역시 2000년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국민이 확인했던 바도 홈리스에 대한 어떤 침해와 혐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 국가조사로도 나타난 바 있고, 저희 조사로도 나타났고, 여기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제대로 된 그 해결이나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조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결과를 서울시 앞에서 지금 발표를 하였고, 노숙인 권리정전을 만들어서 12년째 이루고 있는 서울시가 이런 실태로 더욱더 면밀히 조사하고 어떤 기업과 민간에 의해서 더욱더 도드라고 있는 인권 침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한 2년 남짓 노숙 활동을 하면서 체험했던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먼저 각 기업의 어떤 빌딩마다 모든 시민들을 위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열린 공원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쉬거나 커피나 음료, 음식을 먹거나 먹으려고 할 때 보안 직원이나 경비원이 와서 이곳에 머물면 안 된다고 퇴거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모든 시민에게 제공하는 열린 공원인데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유를 물으면 노숙인은 여기 머물면 안 된다고 나가달라고 강제 퇴거를 요구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기업의 대표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모든 시민들을 위해 개방한 열린 공원인데 집이 있는 시민, 직장인, 비노숙인은 있어도 되고 집이 없는 시민, 홈리스, 노숙인은 머물면 왜 안 되느냐. 우리에게도 선거권, 투표권이 엄연히 존재하고 물건을 살 때와 담배 한 갑에도 세금을 내는 엄연한 시민인데
단지 집이 없는 시민, 노숙인이라는 이유에서 머물 권리가 없다는 것은 옳지가 않다고 다시 반문을 하면 더 할 말이 없어진 보안 직원은 이제는 협조해달라고 합니다. 명백한 인권 차별, 행위와 시민권을 무시하고 사람을 쫓아내는데 협조해달라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많은 종교 선교 봉사단체에서 음식과 물품을 나누어 주는데 그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밥을 주면 배가 아닌데 영하 10도, 17도의 엄동사람 추위에도 길에 30분씩 줄 세워두고 자기들 예배가 끝나야 밥을 나누어 주는 단체들도 많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강조하는 인간의 존엄일까요? 또 한 번은 역 앞을 지나오는데 어떤 경찰관이 불신검문 중입니다 해서 무슨 불신검문? 사람을 보고 말을 해야지 단호히 잘라버리고 그냥 온 적도 있었고 경찰관이 멋쩍게 웃었습니다. 형벌화 조치 방관하는 서울시를 규탄한다. 홈리스와 장애인의 공공장소 이용 권리 지금 당장 보장하라. 가난한 사람들의 일상 유지를 위한 활동들이 형벌로 제지되고 있습니다. 2011년 발간된 유엔의 극빈과 인권에 관한 특별 보고서에 따르면 형벌화 조치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처벌하고 통제하며 이들의 자율성을 해치는 정책, 법, 그리고 행정 규제를 언급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형벌화 조치는 빈민을 불신하는 것, 또 생색내는 태도로 다루는 것, 수치심을 주는 것, 의심하는 것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곤 합니다. 형벌화 조치는 공공서비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조건 강화로도 나타나곤 합니다. 가난한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지는 권리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제도를 신청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권리라고 느끼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급권자들은 신청 과정에서부터 부당한 의심의 눈초리를 받습니다. 일하지 않고 도움받으려는 사람, 없는 병을 꾸며내려는 사람, 재산을 은닉한 사람 같은 의심의 눈초리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해야 할 공권력이 차별과 탄압의 주체가 되기도 합니다. 며칠 전 일인데요. 동대문 중랑 지역의 노점상들의 마차가 밤새 도난당했습니다. 2대가 도난을 당했는데요. 마차를 도난해가는 사람은 구청 직원이었습니다. 동대문구청은 노점상을 불법으로 낙인 찍고 이들을 단속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행정권력에게 사법권력까지 부여하면서 가난한 이들을 단속하는 셈이었는데요. 이는 명백한 빈곤의 형벌화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차원에서는 도시개발 과정에서도 거대한 형벌화 조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개발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그곳에 살던 수많은 세입자는 터전을 잃게 됩니다. 도시의 고급화는 빈민을 더욱더 외부로, 도심 밖으로 밀어내면서 주거권을 침해합니다. 그렇게 들어선 고급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이른바 외부인은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로 둔갑해버립니다. 출입과 통행이 제한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저렴한 주택가가 업무단지, 호텔, 값비싼 주택가로 변모하는 도시개발 과정은 빈민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거대한 형벌화 조치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게으르고 무책임한 빈민이라는 편견을 거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단지 스스로 노력해서 그들의 상황을 해소할 수 있다 여기는 것은 심각한 오해입니다. 우리는 박탈당한 권리를 주장합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집세 때문에 또 바늘구멍 같은 취업시장 속에 거리로 내몰린 홈리스의 주거권을 요구합니다. 거리의 매연을 마셔가며 일하는 노점상의 생존권을 요구합니다. 살던 곳에서 쫓겨나지 않을 권리, 내가 살 곳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합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책임 있는 자들이 할 일은 가난한 사람들을 겨냥해 낙인 찍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고치는 일일 것입니다.
빈민이 아니라 빈곤과 싸우는 사회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빈곤사회연대도 그 싸움에 함께 하겠습니다. 투쟁! 저도 실태조사 과정에 참여를 했는데요. 그 실태조사 참여해주신 당사자분의 말씀이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왜 사진을 찍는지, 왜 내가 검문을 당해야 되는지, 나를 도와주겠다고 온 지원기관의 담당자는 왜 나의 모습을 아무런 동의 없이 찍어대는지, 검문하는 당신은 대체 누구인지도 얘기 안 하면서 나에게는 왜 이름과 주민번호를 묻는지, 가난하다는 이유로, 거리에 나와 있다는 이유로 이런 부당한 일들을 당해야 하는 본인의 처지에 대해서 한탄하셨습니다. 이런 형벌화 조치들, 때로는 되게 무기력하게 사람을 만들지만 이러한 조치들 그렇다고 가만히 두고 있을 수 없고, 오늘 기자회견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처럼 함께 싸워나가고 바꿔나가고 해야 되는 문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청 바라보면서 구호 하나 외치고 기자회견 완전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홈리스의 공공장소 이용권이 지금 당장 보장하라! 홈리스 매매는 형벌화 조치 지금 당장 중단하라! 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홈리스 행동이고요. 서울시 노숙부 권리당정이 2012년 6월 7일에 만들어졌습니다. 2024년 6월 7일인 제정날인 오늘로부터 이제 7월 초까지 서울시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공장소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서 오늘부터 1인 시위를 서울시청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제 고리 홈리스에 대해서 이제 민간 기업의 보안 요원들이나 경찰들이 강제 퇴거를 하고 있고, 경찰들이 불신 검문을 하는 등의 형벌화 조치에 대해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기 위해서 1인 시위를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7월 첫째 주까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많은 참여와 관심